아직도 동그랑땡 만드실 때 반죽을 부침가루에 굴리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란물이 많이 묻어 동그랑땡 모양이 예쁘지 않게 돼요. 부침가루에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려주셔야 해요. 이야,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자, 오늘은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동그랑땡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 우리 구독자분들 평소에 동그랑땡 만드실 때 뭐 돼지로 하기도 하고 소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동그랑땡 오늘 꿀팁 알려드릴 거는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섞어 써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돼지로만 하게 되면 육의 맛이 떨어지고 소고기로만 하게 되면은 부드러움, 기름짐이 조금 아쉬웠죠. 자, 이걸 해결하려면 이번 명절 때는요, 돼지와 소를 섞어서 동그랑땡을 꼭 만들어 보세요. 자, 요리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콕 집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비룡님, 저는 동그랑땡이 자꾸만 갈라져요. 왜 그런 걸까요? 자, 두 번째, 동그랑땡을 붙일 때 속 안이 익기 전에 겉이 자꾸 타버리게 되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비룡님, 저는 동그랑땡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요, 계란물이 자꾸 너무 많이 묻어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세 가지 고민 제가 모두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셨다가 이 꿀팁들 받아가셔서 이번 명절, 이번에 맛있는 음식 동그랑땡에서 드시길 바랄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구매해온 고기 다진 육으로 준비했고요, 돼지고기 300g, 소고기 300g, 총 600g 한 건 준비했어요. 자, 준비한 고기는 볼에다가 담아 섞어 줄 텐데요, 이때 처음 해주셔야 할 거는 이 다진 육에 밑간을 해주는 겁니다. 잘 섞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꽃소금 2꼬집 넣어주시고요, 설탕 반 큰술을 넣어 밑간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소금과 설탕으로 이렇게 밑간을 살짝 해놓으면은요, 전을 먹을 때 고기의 맛이 더욱 좋아요. 자, 이렇게 밑간 해두고 15분간 재워주세요. 자, 이제는 두부를 으깨 준비할 텐데요, 두부를 그냥 으깨 넣는 것이 아니라 두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쫙 면보를 통해 짜내줘야 해요. 자, 볼 하나에 면보 올려주시고요, 두부 한 모 300g을 넣어 잘 감싸서 두부를 으깨면서 두부에 있는 수분을 쫙 짜내주세요. 자, 두부는 이렇게 면보에 넣고 물기를 꽉 짜주면은요, 두부를 따로 칼등으로 으깨거나 하실 필요도 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모두 으깨져 있어요. 자, 양파 반개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도 3분의 1쪽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한 양파, 당근은요, 볶음밥식으로 잘게 썰어 준비해 주시는데요, 집에 야채, 다지기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투박하게 썰어서 양파, 당근을 다져 주시면 되세요. 왜 잘게 다져야 하냐면 들어간 채소들이 크게 되면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볶음밥식으로 다져 주시는데요, 이렇게 다져 준비해 주시고요, 동그랑땡에 초록색 들어가야 또 예쁘겠죠? 쪽파도 아주 송송 썰어 주셔야 해요. 자, 쪽파 또한 송송 썰어 주셔야만 동그랑땡 갈라짐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끝으로 동그랑땡에 가장 갈라짐을 크게 내어주는 채소예요. 표고버섯은 정말 잘게 다져 주셔야 합니다. 이 표고는요, 정말 잘게 다져서 이게 표고인지 모를 정도로 다져 주셔야만 동그랑땡 갈라짐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자, 고기와 두부는요, 2:1 비율로 만들어 주시는 동그랑땡이 가장 적합하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채소 또한 잘게 다져 주셔야만 동그랑땡 씹었을 때 씹히는 채소 식감이 없어서 부드러운 동그랑땡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물기 짠 두부를 이제 고기에 넣어 주시고요, 표고버섯, 양파, 당근도 모조리 넣어 주세요. 자, 양조간장 2큰술 넣어 주시고요,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넣어 주시고요, 자, 후추 1큰술 정도만 톡톡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 중 한 가지 무엇이었나요? 비룡님, 제 동그랑땡은 자꾸 반죽하고 나면 갈라져요. 도대체 안 갈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전부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동그랑땡을 만들 때 밀가루나 부침가루 안 넣고도 두부만 넣어서 동그랑땡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네, 그렇게만 만들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부드럽다는 건요, 우리가 동그랑땡 반죽을 만들었을 때 한두 군데는 무조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침가루
부침가루 꼭 넣어서 찰기를 만들어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동그랑땡 갈라지지 않고 정말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동그랑땡처럼 예쁜 동그랑땡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부침가루를 많이 넣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많은 양의 부침가루 4큰술만 딱 넣어주시면 끝이라고요. 자, 이대로 두부 손으로 으깨가며 잘 반죽해 주세요. 알고 계시지요? 오래 치댈수록 반죽이 더 찰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반죽을 조금만 집어서 딱 올려주세요. 자, 손바닥에서 굴리면은요 정말 예쁜 동그랑땡 이렇게 나와요. 부침가루를 왜 넣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안 넣었으면 어느 한 군데라도 꼭 갈라졌을 거예요. 제가 지금 동그랑땡에 무엇을 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동그랑땡 예쁘게 만드는 방법 꿀팁 들어갑니다. 동그랑땡을 보시면은요 가운데에 손가락으로 꾹 누른 게 보이시나요? 동그랑땡을 구울 때는요 가운데가 부풀기 때문에 평평한 동그랑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를 눌러주시는 게 훨씬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뒤와 위쪽을 꾹 눌러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두 번째 고민 바로 알려드려 볼 텐데요. 도대체 왜 제가 한 동그랑땡은 계란물이 많이 묻어나서 예쁜 동그랑땡이 안 되는 걸까요? 하시는 분들, 바로 그 이유는요 밀가루나 부침가루에다가 빚은 동그랑땡을요 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은 동그랑땡에 아주 얇게 부침가루를 묻혀줘야만 계란물이 덜 입혀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넓은 접시에 접시 하나 올려주시고요. 채반 올려주세요. 그리고 부침가루를 채 위에 넣어주시고요. 이 채로 살살 털어 넓은 접시에 부침가루를 곱게 만들어 펼쳐주세요. 정말 아주 얇게 펼쳤거든요. 그리고는 빚은 동그랑땡을 부침가루 얇게 펼친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모두 올려주셨죠? 자, 바닥면은 아주 얇게 부침가루가 묻어났을 거고요. 자, 그럼 비롱님, 이 위에는 부침가루 어떻게 발라요? 굴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긴요,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눈 내린 것처럼 위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쁘지요? 볼에 계란물 만들어 볼게요. 계란 4알을 까서 넣어주세요. 자, 계란물에는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다진 마늘을 넣어주면 계란에 비린내도 없애고 마늘 향이 은은하게 퍼져 맛이 훨씬 좋아요. 계란을 잘 풀어 계란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민 해결해 드릴 차례인데요. 왜 제가 만든 동그랑땡은 소간이 익기 전에 겉면이 타버리는 걸까요? 하시는 분들, 바로 그거는요 튀김하듯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동그랑땡은 일반 튀김과는 다르게 약불에서 천천히 붙여주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팬에 기름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불은 꼭 약불로 두고 기다려주세요. 자, 빚은 동그랑땡에 계란물 살짝만 둘러내고 살짝 달궈진 기름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기름이 달궈지면 중앙의 팬에 기름이 겉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이때는 그냥 놓으시면 바닥면이 쉽게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름에 올려두고 그리고 가운데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제 동그랑땡 약불에 천천히 앞뒤로 붙여가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동그랑땡 어떻게 붙여야 겉이 타지 않고 속까지 익힐 수 있는지 방법 아시겠죠?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동그랑땡 바닥면만 계란옷 예쁘게 입혀졌죠? 마지막은 뒤집어서 한 번 더 붙여서 맛있게 내면 정말 맛있는 동그랑땡 완성이에요. 정말 쉽죠? 정말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모두 뒤집어 보면 노릇노릇 정말 예쁜 동그랑땡 정말 맛있겠지요? 자, 이렇게 동그랑땡 맛있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알려드렸던 꿀팁 1, 2, 3만 기억해 주시면 이젠 여러분들도 평생 동그랑땡 척척 박사이시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동그랑땡 붙이실 때 참지 마세요. 하나씩 집어먹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아까부터 입안에 침이 계속 고여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정말 육즙 팡팡, 돼지고기의 부드럽고 기름짐과 소고기의 탄력과 깊은 육맛이 어우러져서 동그랑땡이 굉장히 맛있고 고급스러워요. 자, 이쯤 되면 동그랑땡 단면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야, 정말 맛있겠죠?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명절 때 동그랑땡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맛있게 해서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